노키아가 잘 나가다가 망하고 다시 부활했잖아요. 근데 오래 못 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노키아 8.3 5G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근데 진짜 이게 안 예뻐요? 그래요. 소수 의견이지만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요 뒤쪽에 이 땡글뱅이를 많이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발칸포 혹은 인덕션처럼 있는 것보다는 요게 더 깔끔하고 나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220g으로 무겁다. 얘가 좀 크고 무거워요. 그게 더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방수방진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인데 잠금 해제는 이쪽 전원 버튼에 통합된 지문인식 센서나 안면 인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6.81인치의 FHD 플러스 LCD인데 올레드가 아니죠. 사실 이 정도 가격대 정가 700불짜리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보통 올레드를 넣는데 이 밑에라든지 이 펀치홀 부분에 조금 거뭇거뭇하게 균일도가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패널 자체의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충분히 밝고 HDR 지원되고 다만 한 가지 이 위와 옆은 괜찮은데 아래쪽에 이 노키아 로고 때문에 베젤이 조금 있는 거는 저는 이 정도면은 뭐 봐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베젤 특히 균형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퓨어 디스플레이 가면은 다이나믹 모드 컨텐츠에 따라서 자동으로 화면을 조정해주고 SDR 컨텐츠를 HDR 품질로 제어를 해준다고 주장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뭐 사실 이런 거는 대부분 진짜 HDR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 옵션이 있어요. 여기 따뜻하게 혹은 차갑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점 마음에 들고요. LCD면 요거 빼는 기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특이하게 얘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까지 있어요. 일단은 밝기가 좀 떨어지고 이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얘가 LC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컬 디밍 같은 게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요 백라이트가 새서 빛이 좀 뜨는 게 보입니다. 사실 거슬리는 거는 둘째치고 배터리 소모가 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깝죠. 다음으로는 퍼포먼스인데 스냅드래곤 765G 8GB 램 128GB 스토리지예요. 램과 스토리지 용량은 6GB짜리도 있고 64GB짜리도 있는데 제가 구매한 미국판 모델은 8GB에 128GB 단독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도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플러스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는 얘가 글로벌 5G 밴드를 지원하는 최초의 폰이었어요. 밀리미터 웨이브는 지원 안 되는데 서브 6기가 밴드를 거의 모두 다 지원하는 그래서 구매한 후에 어디에 가서 쓰든지 혹은 로밍으로 뭐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서든지 5G 서비스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어디 못 나가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이 시스템 자체는 안드로이드 1이에요. 그러니까 순정에 가깝게 만들어서 패치 플러스 업데이트를 빠르게 제공하려는 구글의 이니셔티브인데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노키아가 추가한 부분들의 한국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밝기 자동 조절 배경화면 사이에 white balance 이렇게 나와버리죠. 이런 식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게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죠. 거기다가 순정이다 보니까 뭐 글꼴 변경, 스타일 변경 이런 것도 안 되죠. 심지어 구글 픽셀에도 들어가 있고 순정에 가까운 모토로라 기기에도 들어가 있던데 똑같은 옵션이 요건 그게 없어요. 뭐 보안 패치가 빠르게 잘 되는 거는 칭찬할 만 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버그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카메라 관련된 건데 원 안에 프리뷰가 쏙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좀 더 크게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동글뱅이 안 맞죠. 이거는 요 동글뱅이 사이즈를 상대적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하드코딩을 해놔서 그런 건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놓은 거 저 처음 봅니다. 거기에 잠금 화면에서 전원 버튼 2번 눌러서 카메라 켤 때 제대로 안 켜질 때도 있고 켜고 나서 사진 한번 찍으면은 그 다음에 버튼이 안 눌리기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보세요. 잠금 화면에서 충전기 꽂아놨죠. 그랬을 때 몇 퍼센트 완충까지 몇 시간 남음인데 두 개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더 웃기는 건 이게 한국어에선 제대로 뜨고요. 영어로 설정해 놓으면 바뀌어서 뜹니다. 그리고 이왕 아쉬운 점 얘기를 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사이드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죠. 비활성화할 수는 있어도 다른 옵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그 점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동작 자체는 빠릿빠릿해서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이 뒤쪽에 f1.8에 64메가픽셀 광각 위상 차이 F인데 OIS는 없고요. f2.2에 12메가픽셀 초광각 얘는 독특하게 AF가 돼요. 거기에 2메가픽셀 심도 2메가픽셀 접사 렌즈인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구성인데 여기에서 광각, 초광각 그리고 접사 그 접사를 갖다가 메뉴를 따로 빼놓거나 혹은 요 위에 들어가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화각으로 만들어 놓은 점은 마음에 듭니다. 프로 모드에서 64메가픽셀을 활성화하거나 로우로 촬영을 할 수도 있죠. 거기에 노출 셔터 속도, ISO, 초점, 화이트 밸런스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어떤가? 주 광각 센서로 찍은 거는 괜찮아요.
좋아요. 디테일도 좋고 색도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야간 촬영 자체도 괜찮은데 이 야간 모드를 쓰면 광각과 초광각 모두 지원하는데 뭐 색이 좀 빠지고 흔히 말해서 물 빠진 색이라고 하죠.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부족하고 OIS가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야간 모드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쓰기에. 그리고 초광각 역시 왜곡이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 눈에 띌 정도로 좀 있기는 한데 해상도가 12메가픽셀로 초광각 치고 높은 편이어가지고 꽤 봐줄 만한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F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 하나는 접사 렌즈가 사실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2메가픽셀로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전화기 내에서 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품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초광각에 AF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사 렌즈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초광각 쪽이 결과물이 더 좋아요. 뭐 어쨌든 둘 다 달려있고 둘 다 작동은 합니다. 거기에 생각보다 인물 모드가 괜찮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은 자이스라고 써있어. 자이스의 광학 기술을 넣었다는 건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안경, 렌즈, 현미경 이런 걸로 유명하죠. 사실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점잖게 말하면 라이센싱을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사진 품질이 뭐 엄청나다거나 하지는 않은데 이 인물 모드에 자이스 보케 효과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 보케가 다른 모양으로 형성이 되죠. 플러스 뭐 하트, 별 모양, 원형, 클래식 뭐 이런 식으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효과들이 이제 조금 유치한 것들도 있기는 한데 여하튼 인물 모드 사진 자체는 제 생각보다는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이스 기술이 들어간 건 그게 끝은 아니고 여기에 시네마 모드가 있어요. ISO, 셔터 속도, 노출, 프레임, 해상도 그리고 여기 전속률까지 나오죠. 화이트 밸런스, 초점, ISO, 노출, 이거 노출이죠? 셔터 스피드구나. 셔터 스피드, 노출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밌는 점은 이쪽에서 필터를 미리 설정할 수 있고요. 윈드 노이즈 필터가 있고요. 당연히 플래시 켤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 재밌는 건 이 설정에 있는데 일단은 이게 시네마 풍으로 찍는 거여가지고 24프레임으로 고정입니다. 여기 H 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가 아니라 로그로 빛 받아들이는 계산을 해가지고 HDR 편집이 좀 더 수월해지는 건데 뭐 전화기에서 나오는 거만큼 뭐 스펙타클한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닌데 그냥 지원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시네마에서 찍으면은 편집기에서 플레어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블루 플레어랑 아나모픽 플레어가 있는데 웃기는 거는 이 플레어 효과를 넣어보니까 뭐 좀 유치하긴 한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가속도 G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자연스럽게 붙이나 했더니 움직이긴 움직이거든요. 근데 플레어니까 빛이 들어갔을 때 빛에다 쏘면 이렇게 빛이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쌍제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얘는 빛으로 가면 플레어가 없어져. 그 밑에 그냥 땅 보고 있으면 플레어가 생겨. 이건 뭐야? 다음으로는 음향인데 아래쪽에 3.5mm 이어폰 잭이 있죠. 존재하는 거 플러스 위치 모두 마음에 드는데 일단 음장 효과 같은 게 없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스피커가 보통 이 가격에 이 사이즈면은 스테레오가 들어갈 법도 한데 얘는 모노 스피커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소리가 좋으면 되는데 얘는 소리가 음량 자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왜곡이 너무 심한 나머지 저음 나올 때 고음 잘리고 고음 나올 때 저음 잘려요. 저 이런 식으로 왜곡돼가지고 캔슬아웃 되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노키아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대부분 장사가 안 되는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넣어야 될 때 안 넣고 안 넣어도 될 때 넣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노키아 2V라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막 50불, 60불 하는 보급형 선불폰으로 나가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걔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700불짜리 이따시만한 폰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걔는 베젤이 넓잖아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요거보다 베젤 좁은 폰들도 스테레오 잘들 넣죠. 자, 근데 다행인 거 하나는 배터리는 또 오래가요. 4500mAh여가지고 요즘 기준으로 크기에 비해서 아주 크진 않죠. 근데 얘가 화면 켜짐 시간이 Always on Display 켜놨을 때 8시간 반, 꺼놨을 땐 10시간이나 갑니다. 물론 제가 와이파이 없이 항상 셀룰러로 쓰고 이번에 5G 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못해서 4G로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써도 하루 충분히 갈 거예요. 문제는 충전인데 10W 고속 충전이 들어가거든요. 30분에 39%, 1시간에 63%, 1시간 반에 90%, 2시간에 98%, 2시간 25분이 되어야 완충이 됩니다. 물론 무선 충전도 지원하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결론을 내드릴게요. 나쁜 폰은 아니거든요. 퍼포먼스도 괜찮고 카메라 성능도 뭐 자이스 이름 붙은 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쓸만해요.
근데 주장한 만큼 멀티미디어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막 시네마틱한 영감을 뭐 어쩌고 발휘할 수 있는 뭐 매 순간이 새로운 오디오 경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보고 기대를 많이 한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주장한 대로 멀티미디어 성능이 좋은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1이어가지고 순정에 깔끔해야 될 것 같은데 버그가 너무 많아요. 카메라 같은 기본적인 기능에서 특히.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699.99불이에요. 이 시기에 스냅드래곤 765G에 80만 원 넘게 받고 싶은 회사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제가 추억과 의리와 팬심으로 사고 싶더라도 그 돈을 주진 못하겠어가지고 379.99불 한 40 부가세까지 하면 45만 원, 5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키아는 오래된 브랜드죠. 팬들도 많이 있었고요. 스마트폰 점유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노키아 특유의 매력이 없는 건 아닌데 완성도 자체가 떨어지고 요목조목 살펴보면은 폭스콘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대응이 느려가지고 노키아가 처음에 그렇게 쉽게 말해서 망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거는 뭔가 열심히 출시는 하고 있는데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조만간 또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노키아는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 플러스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임원들도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전략들이 구려요. 그렇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샀는데 실망만 가득한 노키아 8.3 5G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도대체 그거 왜 샀어요 같은 질문 빼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저희 언더케이지 샵도 방문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